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 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이 최재천의 희망 수업.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물을 깊이 파려거든 넓게 파라. 저는 스마트폰이야말로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융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매력적으로 잘 섞어서 이것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은 융합의 산물입니다.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의 최재봉 교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우리 인류의 이름을 이제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고 바꿔야 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지요. 우리나라도 휴대전화를 잘 만듭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휴대전화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 숙제를 내주면 기술력, 디자인 능력 등을 총동원해서 잘 만드는데 출제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뭘 출시하고 나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슷한 걸 내놓고 부시렁댑니다. 속도는 우리가 더, 해상도는 우리가 더 라고 말이지요. 그래봐야 우리는 숙제밖에 할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영화 아바타 제작 당시 한국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여럿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은 대한민국이 다 그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그래픽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숙제를 내면 그대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청업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왜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그리는 건 잘하는데 전체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만 잘하면, 과학기술만 알면 만들 수 있나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를 만들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인문학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위에 인문학을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숙제하는 우리들 주변에도 군데군데 출제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 숲에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학문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나들 수 있는 스티브 잡스, 제임스 카메론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대부분의 경우 난장판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난장판 속에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만능인 르네 참 많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그들이 활약하던 시절에는 다뤄야 했던 지식의 총량이 그리 방대하지 않아 특출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그들과 같은 학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세기 동안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우리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종류와 규모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고 깊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문화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다간 쪽박 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소양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여러 분야가 함께 풀지 않으면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고 황병기 선생님이 첼리스트 장한나 씨에게 덕담으로 들려준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깊이 파려거든 넓게 파라. 저는 21학문 중 어느 것도 다른 학문의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시면에 이르려면 깊게 파야 하고, 그러자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평생 파도 표면조차 제대로 긁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만능 엔터테이너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의 옆 동네는 넘나들 정도의 소양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장을 넘나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월담하면 정학을 맞았지만 이제는 월담을 해야 창의적인 인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통섭입니다. 문과 학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 예컨대 자연과학과 인문학 만나야 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섭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만나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이 통섭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음식이지만 외국인들은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 서양에는 없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인데 넣고 슥슥 비비면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이 납니다. 서양인들은 큰 접시에 음식이 이것저것 담겨 있는 상태로 먹지만 우리는 식탁 위에 밥, 국, 반찬 등 여러 음식을 두고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뇌를 씁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고민에 빠집니다. 다음에는 뭘 먹어야 맛이 조화로울까 하면서요. 섞는 것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감 가는 글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최재천의 희망 수업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에 비빔밥이 나오니 침이 고이네요.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